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2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범야권의 윤석열 X파일 폭탄이 투하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번 주 1월이죠. 27일 대권 도전을 선언할 예정인데 그 시점에 맞춰서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맞춰서 범야권 내부에서 이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X파일. 장성철 정치평론가 장성철 씨가 이것을 마치 뭔가 큰 것이 있는 것처럼 본인이 이 파일을 봤는데 도저히 윤석열이 방어를 하지 못하겠다. 대통령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치 지지를 철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폭이 됐죠. 그런데 어제 장성철 씨가 주말에 토요일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SNS를 통해서 주말에 침묵을 지키다가 어제 하루 종일 방송에 출연을 하고 많은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정폭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3대 의혹을 간추려 봤는데, 첫째는 X파일이라는 것. 과연 윤석열 X파일 실체가 있는 거냐? 이것이 파일 정도 하면은 어떤 기관 같은 데서 조직적으로 정당이든 아니면 정보기관이든 조직적으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신빙성이 있어야지 X파일 이렇게 되죠. 아니면 그냥 찌라시입니다. 찌라시라는 건 사설 정보지죠. 이 여의도 쪽에 가면은 정권가 쪽에 가면은 어떤 한 빌딩에 그 사설 정보 업체가 여러 개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 사설 정보 업체에서는 주로 전직 정보요원들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 요원들이나 또는 정보 형사 출신들, 또 기자 출신도 있고, 그리고 또 대기업의 정보팀이 있죠. 그 정보팀 출신들 또는 국회 보좌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설 정보지를 만들어서 유료로 돈을 받고 배포하는 그런 찌라시를 만드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물론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주로 카드라 통신, 이런 소문, 여의도 정가, 또 여의도의 정권가에 놔두는 그런 소문들을 모아놓은 그 찌라시냐? 아니면은 정말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관이나 정치 조직에서 만든 파일이냐? 자,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X파일이 실체가 있다면은 작성자가 누구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정보기관이냐,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장성철 씨가, 범야권 인물로 규정이 되는 장성철 씨가 왜 이 시점에 이 폭탄을 터뜨렸을까? 자,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X파일 실체가 있느냐? 여러 풍문이 있죠. 여의도에서 저도 많은 풍문을 들었고 했는데, 정리하면 주로 이런 겁니다. X파일에 대해서 봤다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봤다는 사람은 한 2페이지짜리를 봤다. 이런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2페이지짜리는 주로 윤석열과 관련한 의혹들을 제목들만 쭉 나열한 것. 그 2페이지짜리가 있다. A4 용지로 2페이지짜리가 있다. 그리고 그 제목을 나열한 데 대해서 살을 붙여서 내용을 붙인 것이 한 20페이지짜리가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했던 X파일 또 있죠.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거. 윤석열 X파일. 그 파일은 이것은 그 파일 중에 하나는 녹취록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녹취록. 윤석열이 정치권 주변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눈 그 녹취록이 있다. 그 녹취록은 윤석열이 무슨 과거 조국 수사 같은 것을 하면서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또 그 소문까지 여의도 정가에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철 씨가 이야기한 것은 본인이 봤다고 하는 건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짜리 두 개가 있었는데 그 2개를 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혹시 X파일이 있어도 단지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또는 X파일과 찌라시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찌라시가 여러 곳에서 만든 작성한 찌라시들이 막 놔두는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전히 아직은 윤석열 전 총장 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나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전 총장도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해서 봤겠죠. 봤는데
지금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직은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지금 파장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언론에서 이것을 보도를 했는데 우선 국민일보 사면 보시면은 의혹이 3개의 챕터로 구성된 윤석열 X파일이 있다. 이것은 그 장승철 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X파일에 대해서 별 거 없다. 이렇게 일축하는 쪽이 있고 팩트다. 지금 그동안 나왔던 것들이 그 X파일 내용이 실체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쪽이 있고 별 거 없다. 이렇게 보는 쪽이 있죠. 자, 일단 X파일의 내용입니다. 장승철 씨가 어제 또 국민일보 통화에서 본인이 국민일보만 아니고 여러 언론에서 여러 방송에서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건을 2개를 입수를 했는데 각 문건은 A4용지 10장씩 그래서 합치면 20장짜리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4월 말에 작성됐다. 그래서 윤석열 고향, 검사 시절 근무지, 좌우명 이런 신상을 쭉 정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하나는 6월 초에 작성됐는데 6월 초면은 얼마 되지 않죠. 윤 총장 본인 그리고 부인의 신상 관련, 장모 관련 의혹 이 3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인과 부인과 장모 이 3개의 챕터로 구성돼서 각종 의혹들을 나열해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건에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 활용 방안 이렇게 다 담겨 있는 만큼 이 여건에서 윤석열 견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건에 나온 자금 흐름이 또 있답니다. 자금, 돈의 흐름이 있는데 그 자금 흐름이 국가기관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내용도 있어서 국가기관이 개입된 게 아닌가 추측된다. 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문건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 문건을 공개하면은 명예훼손으로 내가 감옥에 간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문건은 공개 안 하고 이렇게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X파일에 담긴 의혹은 대부분이 2019년 7월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쟁점이다.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게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로 야당,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이 집중적인 공격을 했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적폐 이른바 그 보수정권을 수사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를 해서 그 공으로 검찰총장에 지명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일을 만들었다면 야당에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장승철 씨는 지금 이것이 6월 달에 만들었고 이 여건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또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여태까지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 친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사 무마 의혹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장모 관련 의혹은 지금 뭐 재판 중입니다. 이런 거 기존에 알려진 것 그리고 언론에 익히 보도된 내용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의 개인 신상 내용은 결혼 전 소문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자, 이 상황인데 그 아래에 보시면은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또 윤석열을 10번째 고발을 하면서 계속 여기에 에스컬레이터를 시키고 있습니다. 뭐 고발 사건 그래서 공수처에서 윤석열 수사에 나섰다, 입건을 해서 수사를 시작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지금 전방위적인 포위 압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파일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정말 정부기관에서 아니면 국가기관이나 이 정치 세력에서 만든 정확한 팩트를 담은 또는 팩트와 여러 가지 첩보사항을 담은 엑스파일일 수도 있고 찌라시일 수도 있다. 그것이 그리고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상당히 많이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막 섞였어. 엑스파일을 본 사람들이 또 찌라시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정리를 해놓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를 했던 그런 문제들 또 사실 인터넷에 보시면은 웬만한 거는 지금 다 떠 있습니다. 정말 전해드리기 민망한 그런 소문들, 풍문들, 유언비어일 가능성이 높죠. 루머 이런 것들, 마타도 같은 것들이
지금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지금 장성철 씨가 이렇게 마치 뭐 흥분한 듯이 윤석열 대통령 안 되겠어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 장성철 씨의 판단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작성자가 누구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건의 액션 파일이 있는데 그 작성자 또 목적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가령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제 그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도 윤석열 액션 파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액션 파일을 보니 이것은 야당이 작성을 했더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문회에 대비해서 야당이 작성한 그것을 본인은 봤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이 찌라시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만 뒤져도 지금 찌라시에 나오는 내용들은 인터넷만 뒤져봐도 특히 처가와 관련한 윤석열 처가와 관련한 부인과 관련한 이런 그 유언비어들이 막 퍼져 있습니다. 아마 그것들을 좀 모아놓은 것을 좀 장성철 씨가 보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장성철 씨는 국가기관 개입설을 주장을 했죠. 제가 조금 전에 이 국민일보 기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기관이 문건에 나온 자금 흐름이 국가기관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내용도 있어서 국가기관이 개입된 게 아닌가 추측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본인이 그 확보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이 문건에 대해서 엑스파일에 대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장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말의 장치죠. 자, 그런 수도 있는데 이 장성철 씨는 그렇다면 왜 지금 아군 진영에 폭탄을 터뜨렸을까? 어제 제가 장성철 씨 1억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금 딱 볼 시간에 설명을 들었는데 원래 이 신한국당 공채 출신이고 그 1990년대 그리고 그때 이부영 그 전 의원이 그 합당원에서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죠. 부총재까지 했습니다. 그때 비서관을 했고 또 김무성 보좌관을 오래 했고 최경환 보좌관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공보팀장 같은 역할도 했고 소위 말하는 그때 정년의 문건 파동 때 막 회자가 됐던 십상시 그 십상시의 멤버라는 그런 그 기사도 그때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상시와 이준석 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주 올린 그런 일도 제가 어제 소개를 드렸는데 어제 제가 소개 못 들은 것 중에 하나 경력이 김종인 비대위에서 직전까지 며칠 전까지 얼마 전까지 김종인 비대위에서 비전전략실 위원을 했습니다. 비전전략실 위원. 그러니까 김종인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그런 전력도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말을 쏟아냈는데 또 뭐 한겨레 신문 다른 때도 많이 나오지만 한겨레 신문 보시면은 윤석열이 장성철이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 20개의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그전에는 윤석열에게 기대를 걸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출처불명 신빙성이 명확하지 않은 문건 하나를 보고 찌라시인지 파일인지 뭐 하나를 보고 대통령 되면 안 돼! 그 단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종인 밑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김종인은 계속 윤석열에게 러브콜을 보내다가 외면을 해서 지금은 아예 척을 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것과 좀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성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포장지가 화려하다고 물건을 살 수는 없다. 포장지만 보고 물건 살 수 없다. 포장지 이야기는 아마 이재명이 했던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의혹이 많은 사람이 분위기에 휩쓸려 대통령이 되는 건 옳지 않다.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건에 적시된 의혹에 대해서는 알고 있던 사항도 몰랐던 사항도 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합쳐지면 큰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그리고 문건의 출처에 대해서는 여야를 안 가리고 정보 쪽에 상당히 능통한 분이 있다. 그분한테서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처음에 SNS에 글을 올릴 때는 지난 토요일에 올릴 때는 더 자세한 것은 송영길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송영길의 문건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송영길 거와는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죠. 여야 안 가리고
정보 쪽에 상당히 능통한 분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여당과 내통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이 야권에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권에서 만들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건의 원작자는 더불어민주당 쪽을 지목을 했는데 본인이 내통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준석에게 이 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SNS에 올리기 전에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화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또 불투명하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심지어 어제 OBS 방송에 출연해서는 장성철 씨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의 X파일이 조국, 윤미향보다 심각하다. 그런데 그러면 그 파일을 공개를 해봐라. 도대체 왜 조국이나 윤미향보다 심각하냐. 그러니까 그 파일 공개하면은 나는 감옥 간다. 그래서 공개 못하겠다 합니다. 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이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권력이 개입된 조국 사태 같은 경우는 권력이 개입된 문재인 청와대가 개입된 그런 사건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윤석열이 그것보다도 심각하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 자, 이 정도 되면은 저는 윤석열 쪽에서 선제적으로 그 본인들이 파악한 게 있으면 밝히고 법적 조치까지 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장성철 씨가 그 파일을 공개하면은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지금 명예훼손이 충분히 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이 조국, 윤미향보다 심각하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윤미향 의원에 얽힌 의혹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지만 정작 X파일의 입수 경로, 실물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공개하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다. 공개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불가론을 편 배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 안 된다고 한 배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김종인 님과 같은 최고의 전문가와 거리를 두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불가론을 이야기했다.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얼핏 나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과연 장성철은 왜 이렇게 수류탄을 던졌을까요? 본인이 지금까지 있었던 아군 진영에 첫째는 저는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것이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몰랐다. 기자들이 그걸 볼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느낌을 올린 거다. 파일을 보고. 자, 말이 안 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에 20년 이상을 있었고 김무성 대표 시절에는 비서실 차장을 했습니다. 여당의 비서실 차장은 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의원이하고 비서실 차장은 대표의 핵심 측근이어서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합니다. 모든 정부도 취합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파장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윤석열 캠프에 윤석열에 대해서 뭔가 서운한 것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본인이 김종인님 최고의 전문가와 거리를 두는 모습 때문에 윤석열의 불가론을 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캠프에 뭔가 서운함이 있는가? 김종인의 러브콜을 윤석열이 외면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개인적인 또 서운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장성철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공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엄습한 정치 공작.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한 여권 발일 수도 있고 송영길이 이야기했듯이 송영길 X파일을 이렇게 흘러서 여기 와서 장성철이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면은 여권 발일 수도 있고 야권 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윤석열에 반대하는 다른 대선 후보 진영에서 이렇게 정치 공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X파일 수류탄이 터진 데 더해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동훈 대변인이 열흘 만에 사퇴를 했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내후 외환에 처했는데 언론에서 윤석열의 위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일보 보시면은 윤석열 정치시험대에 들었다. 그런데 산무, 세 가지 없다. 산무에 희충되는 윤석열, 소통을 못하고 세력이 없고 콘텐츠도 없다. 자, 이렇게 이 한국일보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치시험대에 들었는데 소통도 없고 콘텐츠도 없고 세력도 없고 그래서 대통령 하겠느냐 이 뉘앙스로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이죠. 엑스파일 유혹 번지는데 무대응하고 있다. 말 아끼기에 국민들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 뜻을 가시할 강력한 우군 세력도 없다. 그래서 빅텐트 주도권이 다시 국민의힘 쪽에 넘어갔다. 저명 인사들 만나면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본인의 국정 철학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된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빅텐트 주도권이 다시 국민의힘에 넘어갔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니 또 이준석이 이 자강론을 하면서 일부러 외부를 좀 막 차단을 하고 안에 대권 주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 야권에서 대선 주자가 풍년이다 이런 기사들 나옵니다. 경향신문 보시면 그런 기사도 한쪽에 실려 있습니다. 가뭄인 줄 알았더니 야권 대선 주자 풍년. 자, 이런 기사가 실려 있는데 제가 경향신문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윤석열이 닮은 정치인은 그래서 반면교사 삼으려다 철수의 길 따라가나. 좀 비아냥거리는 기사죠. 반면교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이야기합니다. 철수의 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이야기하죠. 계속 뭐 철수한다. 그래서 간본다, 간철수 이런 비아냥을 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에게 간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철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반기문 이야기는 왜 했냐면은 반기문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퇴임 그리고 정계 입문을 동시에 했습니다. 동시에 해서 곧바로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익숙하지 않은 국내 생활 같은 것이 막 논란이 됐죠. 무슨 택배 끊는다든가 태조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이 어떤 여론전의 여론몰이의 희생이 됐습니다. 자, 그런 것을 의식을 해서 지금 당장 이 검찰총장에서 나왔더라도 당장 반기문처럼 정치권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탐색을 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안철수처럼 간보기가 돼버렸다. 그래서 철수의 길 따라가나 반면교사 삼으려다 철수의 길 따라가나 이 반기문 대권 도전 교훈 삼아 이 땅에 선 긋고 정치 거리두기를 했는데 계속되는 신비주의 행보에 안철수가 받던 비판 그대로 받는다. 자, 경향신문의 친정권적인 경향신문의 비아냥거리는 기사입니다. 자, 조선일보는 그래도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죠. 윤석열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동훈 대변인도 사퇴하고 이동훈 대변인은 조선일보 출신이죠. 사퇴하고 그렇게 해도 좀 이 상황에서 조기 입당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중도 확장에 나서기로 했다. 그래서 윤석열의 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 조기 입당 대신 중도 확장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어제 경제관료 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영입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보수뿐이 아니고 중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망에서 이탈한 진보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큰 정치, 그때 큰 정치 이야기가 나왔었죠. 제가 윤석열의 그랜드 대권 플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조선일보가 다시 강조를 합니다. 경제관료 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영입을 했고 국민의힘 밖에서 정책 캠페인과 민심 투어를 벌여서 보수 정당과 거리를 민심 투어를 벌이면서 보수 정당과 거리를 뒀던 중도나 문재인 정권에서 돌아선 진보총으로 외연을 확장하는데 일단 주력을 하겠다. 그 이후에 국민의힘 입당을 탐색한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이 휘청거리는 건 맞죠. 이 휘청거리니 또 다른 대권 주자가 뜨고 있죠.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지금 공간 짐을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대선에 출마 선언을 할 텐데 청와대에서는
견제를 하고 있죠. 중립성 중요한 감사원장이 그럴 수가 있느냐. 자, 이렇게 하는데, 최재형 원장은 감사를 하면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같은 이런 감사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속사를 받기 때문에, 민낯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한 것이죠. 서울 종로구 구기동 공간 짐을 지난 주말 사이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대구 경북 TK에서 경쟁력이 있다. 최재형의 경쟁력이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PNL 여론조사 기관에서 야권 후보만을 놓고 적합도를 봤을 때 최재형은 5.7%, 4위인데 TK, 대구 경북 유권자, 보수의 텃밭이죠. TK 유권자만으로 한정했을 때는 12.1%가 나옵니다. 최재형이. 그래서 윤석열 32.8, 그리고 대구가 지역구인 홍준표 14.1에 이어 3인데 홍준표 14.1, 최재형 12.1, 거의 뭐 비슷하죠.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도 TK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은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과 최재형은 대체 관계에 놓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TK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기사는 청와대에서 어제 25살짜리 대학생을 청년 비서관에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죠. 그리고 정무비서관에도 정치 신인,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김한규 변호사를 했는데, 뭐 청와대 인사에도 이준석 효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이준석 효과로 젊은 25살이면 아직 대학생입니다. 이 대학생인데 이 대학생이 지금 휴학을 하고 청와대에 입성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효과를 노렸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조선일보 초점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6면에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청와대 25세 대학생 1급 비서관 영입, 역풍 맞았다. 자, 2030. 그럼 정치권에 있지 않은 2030은 우리는 뭐냐?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이 공정이냐? 정치권 청년이라고 발탁 공정한가? 고시 출신도 지금 1급, 비서관은 1급입니다. 별정직 1급인데, 고시 출신 공무원이 1급까지 올라가려면 25년 정도 걸립니다. 그것을 25살 청년을 발탁한 것이 공정한가? 이런 내용이죠. 청와대면 대한민국 행정기관 가운데 최상위이고 엘리트만 모인 곳인데 청년에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1급 비서관으로 임명한다고, 정치한다고 여의도 기웃거린, 현재 기웃거린 사람이 현재 취업전선, 학업전선에서 팍팍한 삶을 사는 청년을 대변할 수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 이런 걸로 뭐 정치활동을 일찌감치 시작을 했고, 박상민 씨입니다. 박성민이네. 박성민, 25살. 운영위원으로 정치활동을 일찌감치 시작을 했고, 이낙연 대표 시절에 지명직 최고위원회 임명이 됐고, 강남대학교에서 편입해서 고려대 국문과에 재학하고 있는데, 또 청와대 입성하기 위해서 대학원 휴학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역풍을 맞고 있는데, 자, 이런 반응도 제가 하나 봤습니다. 무슨 반응이냐면은, 이 박성민, 25살짜리 청와대 1급 행정관 들어간 데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막 시비거리를 엄청나게 만들었죠. 청와대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윤전추, 기억하실 겁니다. 윤전추, 헬스 트레이너를 상급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끌어들였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지금 25세를 1급으로 발탁한 것이, 이것은 공정한 것이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자, 이것도 또 하나의 내로남불입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